예, 제가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이게 온라인 수업이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화질이 너무 안 좋아서 노트북으로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좀 휴대폰으로 좀 촬영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뭐 제가 좀 약간 좀 컴맹이다 보니까 편집의 기술도 많이 좀 부족해서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질 좋은 내용을 오프라인이면 제가 자유스럽게 설명할 수 있는데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서툰 점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이나 화면이 좀 고르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 좀 양해를 좀 부탁 좀 드릴게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니까 뭐 기침을 하게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면 또 다시 촬영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양해를 해주시고, 하여튼 제가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지난 동영상에서 좀 잘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 교재 아마 148페이지가 될 텐데요. 148페이지 보시면 제가 지금 말소기준 권리에 대한 어떤 개념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말소기준 권리 중에서 가압류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148페이지 보시면 예제 1번에 가압의 가압류가 되어 있고 2005년도 11월 3일 날, 그리고 의리 전입 신고가 되어 있고 2006년도 4월 8일 날 보증금이 4천만 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병의 저당권이 2007년도 9월 10일 날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때 됐을 경우에는 어떤 게 말소기준 권리가 되냐면, 갑의 가압류, 즉 2000년도 11월 3일 날 갑의 가압류가 등기부상에 나와 있는 병의 저당권보다도 더 앞서서 나와 있죠. 이럴 경우에는 갑의 가압류가 말소기준 권리가 되는 거고, 이 말소기준 권리 갑의 가압류가 되기 때문에 의뢰 보증금이나 병의 저당권은 다 소멸이 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만약에 갑의 가압류보다 의리 전입신고가 앞에 나와 있을 경우에는 뭐가 된다고요? 보증금도 물어야 되는 거고, 혹시라도 갑의 가압류보다 병의 저당권, 갑의 가압류보다 앞에 어떤 권리가 있을 경우에는 그 권리는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자, 마찬가지로 뒤에 3번 담보가등기가 말소기준 권리인 경우, 그 다음에 강제경매 기입대가 말소기준 권리인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실무에서는 근저당권이 가장 많은 경우에 말소기준 역할을 하고, 혹시라도, 자, 4번을 한번 봐볼까요? 우리 담보가등기가 말소기준 권리 되는 경우는 제가 가등기 파트에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149페이지에 강제경매가 말소기준 권리가 되는 경우를 보다 보니까, 자, 이럴 경우에는 갑의 전입신고가 2001년도 5월 6일 날, 그 다음에 을, 병이 각각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요. 등기부상에 어떠한 권리도 표시되어 있지 않는 사항입니다. 이런 경우에 만약에 병이라는 사람이 강제경매를 보증금을 못 받아서, 전입신고한 자가 보증금을 못 받아서 강제경매를 넣었을 때 병의 강제경매 기입 등기가 뭐가 되냐면 말소기준 권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소기준 권리보다 만약에 갑을이 보증금이 다 앞에 먼저 빠르게 됐을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 보증금 전액 인수를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교재 149페이지에도 제가 박스로도 인정을 했지만 말소기준 권리와 말소기준 권리 인정 여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말소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권리는 각각 제가 표시를 해드렸고, 뒤에 넘기시면 인수주의라는 개념은 뭐냐면 말소기준 권리보다 앞에 나와 있는 권리는 무조건 인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150페이지의 내용에 보면 인수될 수 있는 권리가 되어 있는데, 여기 박스에 이런 경우가 나와 있어요. 인수될 수 있는 권리에 보니까 예고등기나 유치권이나 법정상권, 여기는 항상 인수가 되고, 밑에 뭐 용의물권, 판매권, 임차권, 가처분, 가등기, 가압류는 말소기준 권리보다 앞선 일자 선수된 경우만 인수된다고 표시가 되어 있죠. 자, 이 내용은 뭐냐면 용의물권이나 판매물권, 임차권, 가처분, 가등기, 가압류는 등기부상에 표시가 되는 등기들이에요. 그래서 등기부상에 어떤 권리가 표시가 되어 있는 권리 중에서 말소기준 권리보다 등기부상에 표시가 될 수 있는 이런 모든 용의물권서부터 가압류 같은 권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인수를 해야 되는 거지만 등기부상에 나타나지 않는 권리 분석이 있는데, 표시가 되지 않는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 중에 유치권이나 법정상권은 등기부상에 표시가 되지가 않아요. 등기부상에 표시가 되지 않으면서 말소기준 권리보다 앞에 있든 뒤에 있든 유치권이나 법정상권이라는 개념들은 항상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돼요. 이런 경우에 유치권이나 법정상권은 우리 매각물권서에 보면
등기부상에 표시되지 않는 가처분이라든지 아니면 지상권의 개혁, 그 부분에 보면 법정사건 성립 여지 있음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경우도 있겠고, 기타란에 보면 어떤 유치권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은 납세자가 추가로 인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150페이지에 보니까 예고등기란 내용이 하나 나와 있죠. 이 예고등기는 현재 법원에서 없어진 등기인데 2010년도에 이 예고등기가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이 예고등기란 놈은 어떤 놈이냐면, 자, 현재 경매라든지 어떤 소송 사건의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그 해당되는 부동산에 소송이 제기됐다는 걸 법원에서 알려주는 경우, 경고의 표시로 예고등기를 하는 건데, 이 예고등기는 말소기준 권리보다 앞에 있거나 뒤에 있을 경우나 어떤 소송의 내용을 모르고서는 항상 인수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고등기는 등기상에 나타나는 권리 중에서도 항상 인수되는 권리고, 유치권이나 법정상권은 등기상에 표시되어 있지 않는 권리 중에서 항상 인수되는 권리. 나머지 용의물권이나 판매권, 임차권, 가처분, 가등기, 가압류는 말소기준 날짜에 선후로 따져서 인수된다, 안 된다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인수주의고요. 소재주의는 제가 말소기준 권리를 쭉 요약 정리를 해놨는데 이 내용보다는 딱 결론만 내리면 돼요. 등기부상에 나타나는 말소기준 권리 앞에 있는 권리는 다 인수, 뒤에 있는 권리는 다 말소기준 포함돼서 다 소멸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소기준 권리를 포함해서 전입신고와 빠른 보증금은 인수, 뒤에 있는 것들은 인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큰 틀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제가 이제 하나하나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자, 표지를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요, 152페이지를 볼게요. 여기 보면 이제 말소기준 권리와 등기부상의 권리관계가 어떻게 인수되는지 소멸되는지를 얘기를 하는 경우인데, 자, 청주 일개 2015 타경 16258 아파트 사건이에요. 자, 다른 내용들은 보지 마시고 저희가 이제 말소기준 권리하고 등기부상의 권리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예조로 담은 내용입니다. 보시면, 자, 등기부상에 보니까 소유권, 가등기, 압류, 가압류, 강제경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자, 원래 원칙은 가등기라는 파트에 들어가서 제가 또 부연 설명을 했겠지만, 가등기 중에서 말소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권리는 어떤 내용만 되어 있냐면 담보가등기만 말소기준 권리가 돼요. 그런데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담보가등기가 뭔지, 수익권 매매약 가등기가 뭔지를 잘 구분을 못 하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파트에 가서 제가 다시 또 말씀드렸겠지만, 자, 아무튼 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가 아니라 수익권 매매약 가등기다 보니까 말소기준 권리로는 작용할 수 없고, 이 152페이지에 나와 있는 말소기준 권리는 압류가 말소기준 권리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압류가 말소기준 권리가 되다 보니까 이 가등기, 즉 수익권 매매약 가등기 자체는 저희가 낙찰 받고 나서 추가로 인수를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압류보다 압류인 말소기준 권리보다 가등기가 전이냐 후자를 이제 판단하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150페이지는 말소기준 권리 등기부상의 권리고, 자, 154페이지 봐볼까요? 여기는 말소기준 권리 임차인의 관계를 한번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 보시면 등기부상에 보니까 소유권, 홍성현, 근저당권, 신한은행, 가압류, 윤영이 이제 경매를, 임의경매를 신한은행에서 넣었어요. 보이시죠? 154페이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권리 분석할 때는 두 가지 부분만 한다고 했어요. 여기서는 지금 말소기준 권리와 임차인의 보증금을 물어주냐 안 물어주냐를 따지려고 하는 건데, 자, 일단은 등기부상의 권리를 봤을 때 근저당권 신한은행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고 그 뒤에 있는 가압류, 윤영이라든지 임의경매 신한은행은 모두 다 말소가 돼서 등기부상은 깨끗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임차인의 보증금을 물어주냐 안 물어주냐를 한번 판단해 볼게요. 보니까 임차인은 어떻게 내용이 나와 있냐면, 박순현이라는 사람은 박순현과 각순난이라는 씨가 살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이 부부인가 봐요. 부부다 보니까, 자, 채무자나 소유자는 권리 분석을 하는 게 아니죠. 임차인의 보증금을 물어주는 게 아니에요. 오직 임차 보증금을 물어준다 안 물어준다는 거는
오직 임차인에만 해당되는 거겠죠. 근데 보니까 박순환 씨하고 박순현 씨는 부부니까 둘 중에 하나만 권리분석을 하면 되겠죠. 보증금. 그러면 말 그대로 박순환 씨는 전입신고한 날짜가 2015년도 3월 26일입니다. 자, 그러면 3월 26일 날 보증금이 2억 8천을 물어준다 안 물어준다를 저희가 판단을 해야겠죠. 무슨 얘기냐면 감정가가 3억 7,500인데 최저 매각가격이 1억 2,200까지 떨어졌어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 물건을 만약에 2억에 낙찰받아도 이 보증금이 2억 8천을 물어준다고 판단했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4억 8천에 낙찰받는 꼴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각순난 씨의 보증금 2억 8천을 물어준다 안 물어준다는 뭐하고 비교한다고요? 근저당권에 있는 신한은행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보시면 근저당권 신한은행이 2015년도 3월 27일 날로 돼 있죠. 그렇죠? 그 날짜랑 각순난 씨 보증금을 비교하면 어떤 게 더 빠릅니까? 어떤 게 더 빨라요? 예, 각순난 씨 있는 날짜가 하루 더 빠르죠. 이럴 경우 어떻게 한다고요? 이 보증금 2억 8천을 낙찰받고 난 사람이 추가적으로 물어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자, 추가적으로 물어준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이 부동산을 2억에 최저가가 2억에 낙찰받았다 하더라도 실제로 2억 8천에 더 들어가니까 얼마나 낙찰받은 꼴이 되는 거예요? 4억 8천에 낙찰받은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럼 감정가 3억 7,500짜리를 얼마에 낙찰받았다고요? 예, 4억대가 넘어서 낙찰받은 거예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잘못된 권리분석이죠. 그래서 저희가 좀 계속 반복돼서 설명하는 건 뭐냐면 보증금을 물어준다 안 물어준다를 하나 판단하는 거고 등기부상의 권리가 소멸된다 안 된다 이 부분을 하나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저번 시간을 하고 이번 시간을 하면서 말소기준 권리가 뭔지에 대한 개념을 조금 잡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내용을 조금 확대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뭐를 설명해 드리려고 하면 주택임대차법과 상가임대차법에 나와 있는 대항력이 뭐다, 우선변조건이 뭐다 이런 내용을 좀 설명해 주려고 해요. 왜 그러면 대부분 임차인에 관련된 법에 만들어진 것들은 이 주택임대차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법에 나온 내용들을 잘 여러분들이 숙지할 필요가 있는데 이 주택임대차법에 나와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조문을 한 번쯤은 다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교재를 보면 한번 눈여겨볼까요? 156페이지에 조문이 좀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161페이지에 시행령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163페이지에 보시면 규칙이 나와 있고요. 이런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조문을 풀어놓은 내용들이 대부분 168페이지서부터 179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을 조문을 풀어놓은 거예요. 이 조문을 풀어놓은 내용들을 제가 그 조문 중에서도 대항력이다, 우선면적권이다, 최우선면적권이다 이 내용들이 가장 중요한 내용들인데 그 내용을 설명을 할 거고요. 그리고 180페이지서부터 나머지 내용들은 190페이지까지는 상담 사례에 대한 내용들을 나올 거예요. 그리고 91페이지는 임차권 등기 명령제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부연 설명을 할 겁니다. 사실은 이 주택임대차법은 우리가 말소기준권을 판단할 때 임차인의 권리를 분석하는 거잖아요. 임차인의 권리 중에서도 보증금 물어준다, 안 물어준다를 내용을 판단하는 건데 그거 이외에 가장 다른 내용들, 대항력이라든지 우선변조건, 최우선변조건 이 내용에 중점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만 좀 쉬었다 가도록 할게요.